20, 30대는 어차피 못 이루는 게 사업적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1억을 모아본 경험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적어도 1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무의식을 나한테 각인을 하는 거거든요. 1억을 모으는 동안 제 어떤 인생의 경험이라든지 저희 능력이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1억을 모은 데는 반드시 4년보다 짧아지게 되어 있어요. 부자가 되는 길은 너무나 쉬워요.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면 돼요. 아무리 지능이 좋아도 최소 10에서 20년 기간 동안의 어떤 경험이나 깨달음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의 어떤 가치가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없어요.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법은 알아차리는 것.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조 대표님. 네, 진짜 영광입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별 말씀을. 꿈만 같습니다. 고현TV 구독자 여러분, 진짜 제가 항상 꿈꿨거든요. 제가 원장님 뵙고 싶어서 네네. 성형외과에도 찾아갔습니다. 아, 네. 한번 찾아오셨죠. 네. 찾아가서 저 고칠 거 어딨냐. 그 이유가 제가 얼굴 한 번만 뵙고 싶어서 대화 한 네네. 번만 잠깐 나누고 싶어서 다행히도 고칠 거 없다. 가셔라 라고 해서 고칠 거 없으시죠? 만약에 하라고 하셨으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대화라도 하려고. 근데 너무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게 되어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네.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감락역 파티룸 또봄이라는 곳인데 첫 손님입니다. 여기. 아, 네, 영광이에요. 네. 이하영 원장님 제가 모시고 베스트셀러 작가님 최근에 책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번에 인생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원장이 아닌 작가로서 책에 있는 내용도 전해드리고 고인남님의 여러 가지 궁금증도 한번 제 의견을 한번 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원 TV가 2030을 위한 채널이거든요. 많은 젊은 세대들이 SNS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부자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는 채널도 많고 한데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는 주제이기도 한데 정답은 이거예요.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법은 없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업이라 그러는데 그 업을 키울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계속해서 조급함이라든지 조바심을 내게 되면 이 업을 키우는 시간을 가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늦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되는 길은 너무나 쉬워요.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면 돼요. 그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아무리 지능이 좋아도 최소 10에서 20년 기간 동안의 어떤 경험이나 깨달음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의 어떤 가치가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성공한 사업가라든지 사장님, 회장님, 대표들은 대부분 한 10에서 한 15년, 길게는 20에서 30년이 지났을 때 자신의 어떤 사업적 성공을 이뤘지, 뭐 5년 안에, 뭐 3년 안에 성공했다. 그거는 사업적 성공이 아니라 어떤 카지노를 통해서 돈을 딴 것일 뿐이에요. 카지노를 통해서 돈을 딸 수가 있지만 카지노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분야의 어떤 경험, 그 경험을 통한 깨달음, 지혜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시간의 축적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라는 이 순간에 어떤 짧은 이미지, 이 찰나의 시간의 적분값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적분값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계기로 해서 내 삶이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의 어떤 적분값이라는 건 결국에 시간의 축적이거든요. 그 시간의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지 인생이 한 방이라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떤 적분값이라는 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쌓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그 가치를 높게 생각하게 되지 한 방이라는 것은 결과값에 집착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삶이라는 건 결과라는 건 없어요. 결과라는 것도 또 다른 결과의 과정뿐임을 알게 된다면 지금 여기라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잘 채색하고 어떻게 하면 잘 가꿀까 거기에 방점을 찍는 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빠르게 부자 되는 분들도 20대 때 성공하고 사업 뭐 엑시트 한다거나 네네. 빠르게 성공하는 분들이 SNS 많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좀 조급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최소 한 10에서 15년 기간 동안에 자신의 경험을 쌓아 올린 사업이 아니라면 단지 카지노에서 돈을 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카지노에서 돈 벌면 로또에서 1등 맞으면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부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 분야에 대한 알미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알을 가지려면 적어도 그 분야에서 한 50번에서 100번 이상의 실패의 경험, 시도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버는 능력뿐만 아니라 지키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지키는 능력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실패를 해봄으로써 회사에 있으면서 남의 돈으로 모의 실험을 하다가 실패를 해봤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내 사업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자산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실패를 많이 해서 적어도 10년, 15년 뒤에 내 사업을 할 때는 그 실패했던 경험이 나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카지노에서 한번 돈을 땄다고 해가지고 계속 따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카지노 하다 보면 망하는데 그런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카지노를 하면 안 되구나라는 게 하나의 알미고 지혜잖아요. 그걸 가지는 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자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 주시면서 저를 좀 돌이켜봤는데 원래 기업 생활만 한 10년 가까이 하다가 사업한 이제 막 2년 됐거든요. 너무 주변에서 빠르게 성공한 분들 보니까 막 조바심도 느끼고 불안하고 했는데 그래도 사업이 조금은 순항하고 있거든요. 잃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고 되게 좀 보수적이지만 되게 건강하게 좀 사업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중인데 좀 많이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이. 사업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이 아닌 업직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업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거라면 그 업을 통해서 자신에게 직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직은 자리고 업은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자신의 업이 키워지게 되면 그 업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게 사업가예요. 사업가라는 것은 나에게 연봉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업가잖아요. 그런 사업가가 되려면 적어도 자신의 업이 올라갔을 때 자신의 직을 만들 수 있는 그 위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 적어도 한 15년 정도 그 위치가 되었을 때 자신에게 연봉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뭐 사업적인 성공을 해서 뭔가 얻은 게 많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쌓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이유는 그 성취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업적 성취감이 뭘 말하냐면 우리 도파민의 쾌감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도파민의 쾌감이 올라갔을 때 쾌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HA를 해가지고 헤도익 어댑테이션 쾌락에 적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쾌감을 100이라 그러면 그 느끼는 순간 그 100이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성공을 하지 않으면 난 계속 결핍감을 느끼게 돼요. 그 결핍감이 사업적 실패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더 빨리 더 높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위로가 됐어요. 네네네. 왜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조금 초조했는데 좀 많이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네네. 충분히 훌륭히 잘 하고 계시니까 더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작가님께서 항상 이 책에서도 그렇고 평소에도 1억을 모으는 경험 중요하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의 뜻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속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1억을 모아본 경험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적어도 1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무의식을 나한테 각인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속도가 4년이었어요. 근데 4년 동안 1억을 모으게 되면 1억을 모은 동안 제 어떤 인생의 경험이라든지 저희 능력이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1억을 모은 데는 반드시 4년보다 짧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X축을 시간, Y축을 1억이라 봤을 때 처음에는 제가 4년 동안 1억을 모았으니까 기울기가 4분의 1이잖아요. 네. 1차 함수에서. 근데 두 번째 3년 동안 걸리게 되면 기울기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모으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속도를 우리가 느끼게 되면 내가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속도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가속도라는 거예요. 가속도라는 것은 내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힘이라는 게 생겨요. 테니스 쳐보면 아는 게 있잖아요. 테니스는 가속도가 있어야지만이 공을 멀리 빨리 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F는 MA. 그렇죠. F는 MA니까. 그 A가 해당되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라는 게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고 그거를 부력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력을 느끼려면 시간, 돈을 버는 속도의 변화를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 속도의 변화를 처음에 만드는 것이 1억을 모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억을 모으는 시간을 느껴본 사람과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내 마음이 각인되어 있는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마인드가 있고 없고의 유무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네요. 1억이란 그 숫자도 숫자지만 그걸 모아봤다는 나에 대한 자신감. 그렇죠. 그 자신감. 두 번째 속도. 세 번째 그 속도가 변해가는 것을 아는 가속도의 힘. 이 세 가지를 느끼기 위해서 반드시 1억을 모아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작가님께서 항상 나이대별로 해야 할 것들이 있다 네네. 라는 말씀을 굉장히 좀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책에서도 많이 언급하셨는데 네네. 혹시 10대, 20대 그리고 30대, 40대, 50대가 해야 할 혹시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자산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자산을 굴려서 자산을 크게 키운다는 게 레버리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솔직히 10대, 20대 자산이 뭘까 생각해 보면 20대까지는 자산이 별로 없어요. 그때까지 나의 최고의 자산은 시간이에요. 시간을 통해서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자신의 업을 키우는 그 과정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까지의
자산은 시간이에요. 레버리지라는 게 레버를 가지고 일으키는 힘을 이야기하는데 레버의 길이 중에 앞단에 해당되는 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30대가 되었으면 직장인으로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네.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시드머니라 그래요. 시드머니를 통해 가지고 이 레버의 길이를 계속해서 늘려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시드를 가지고 계속 외식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그런 데 써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시드는 씨앗이잖아요. 씨앗은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씨앗을 먹는 게 아니고 뭘 먹죠? 열매를 먹잖아요. 네.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계속 사람들은 시드의 씨앗을 먹으려 해요. 시드는 레버의 길이를 늘려주는 시드일 뿐이지 그걸 함부로 낭비하거나 소비하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 4년간 1억 모으는 동안 돈을 거의 안 썼어요. 왜냐 그거는 돈이 아니고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30대 자산은 씨앗. 근데 이렇게 30대 되면은 이성교제도 하고 싶고 하잖아요. 네네. 돈을 좀 쓸 수밖에 없지 않나요? 모으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조절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자기 조절력이라는 게 시간에 대한 자기 조절력도 중요하지만은 돈에 대한 조절력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조절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전략해라는 게 무조건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가치 있는데 돈을 쓰는 게 올바른 소비 습관이 아닌가라 생각을 하고 시드는 최대한 쓰지 않는 게 제 나름의 20대, 30대 인생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30대까지는 시드고 40대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적어도 직장 생활에서 한 10년, 15년 정도의 경험이 쌓이게 돼요. 그 경험이 쌓이게 되면 한 분야로서의 어떤 실패의 경험, 시도의 경험, 성공의 경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 경험이 뭐라 그러냐면 깨달음, 지혜, 알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험이 레버의 길이를 최대한 늘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알미 뭐가 되냐면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게 레버, 지렛대가 있어야 되고 아래에 있는 지지석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이 지지석에 해당하는 게 한 분야에 대한 나의 경험, 나의 알미, 지지석이에요. 엄청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이 지지석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 특히 실패라든지 시도라든지 성공의 경험이 필요한데 이 경험이 커지는 나이가 40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게 레버의 길이도 늘려주는 만큼이나 지지석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렛대를 잘 활용하려면 길이도 길어야 되고 아래에는 돌멩이도 커져야 되잖아요. 그 두 개의 어떤 확장성을 가장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바로 40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40대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길어진 지렛대 마지막을 대출로서 최대한 일으켜가지고 그 지렛대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산을 더 키우는 거예요. 결국에 부자라는 것은 나의 자산을 최대로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더 큰 자산을 만드는 거. 그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20, 30대 때 이루지 않아도 괜찮은 거네요. 20, 30대는 어차피 못 이루는 게 사업적 성공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